다음은 이 와중에 찌질한 그 스가의 일본의 진짜. 외교 결례에 관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도 우리 언론이 뭐 일본을 만나네 G7 가서 일본 만나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해 만에 막 미친 듯이 기사를 써내길래 안 만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문 대통령은 그러고 일본하고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만나서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으로 그 심정도 밝히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일본이 취소했답니다. 외교 결례인 거죠. 그렇죠. 네. 사전에 하기로 합의를 봐놓은 상황에서 안 해라고 그 말하자면 그 이걸 뭐라 하지 투정을 부린 건데 그거라도 했어야 된다. 그래야 사진 한 장 건진다. 그러니까. 스가는. 네. 근데 그마저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쉴드를 치면서 뭔 실드를? 아니 그거 만났어야 되는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또는 사전 준비를 안 해서 했다는 식으로 실드를 치다가 에헤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 우리 문희정 국제평론가한테 개 털렸죠 방송에서 뭐라고 진행자가 하셨길래?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가고 저요? 아 이거 생방송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문하나가 나중에 성질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사회자가 당황했는지 네. 아니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그냥 살짝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 가끔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꼭 일본과 중국 그 정부 대신해서 우리 정부와 싸워준 것 같다. 용병이야 용병.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써 보냈는데 그 원고를 이제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하다가 사회자 분께서 이제 좀 약간 당황을 하셨는지 쉴드를 치시더라고요. 그 언론이 막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돼서 이제 YTN에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 국제면에 가면 있어요. 황출세, 꺽쇠 표시돼가지고 G7 한일 양자회담 불발, 중국 입장 대변만 보도, 우리 언론 맞나? 왜 이래? 이런 제목을 이쪽에다 달아서 올리셨는데 제가 그냥 뭐라고 봤냐면은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보도량이나 포털사이트 전면에 노출되는 보도들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을 줬다. 유독 한일 양자회담이 불발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뉴스들만 많았다. 사실 일본이 우리 이웃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나 국제관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일본과의 양자회담만은 반드시 꼭 추진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다 모인 다자회의가 핵심적인 행사에서 상황에 따라 양자회담은 열릴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게 정상적인데 왜 일본과의 양자회담이 핵심이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피해자 개인의 개별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엄연한 삼권 분립 원칙이 존재하는 나라를 향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에게 뒤집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쪽은 일본 정부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더더욱 왜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불발됐느냐며 책임을 묻는 듯한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상식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아 보인다. 일본과의 양자회담보다 더 중요한 많은 성과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외면한 채 일본에만 천착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언론들이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상이 문희정 국제평론가의 YTN 마지막 출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아니 잠깐만. 아니 틀린 말 했으면 반박을 해봐.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을 해버리니까 사회자가 당황해갖고 끊었어. 그냥 오기서 이제 끊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별 방송을 하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뭐 방법 있나 여기서 장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거죠. 네. 네. 아니 여러분
그럼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없죠. 틀린 말을 한 적 없는데 YTN도 언론이고 같은 종자들인데 거기 대놓고 와서 출연자가 이렇게 기백 있게 던질 수가 없지. 그렇죠. 저는 여러분 뒷담화가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그 상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만날 계획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네. 그걸 통해 갖고 뭔가 이제 현안을 얘기를 정리하고 하려고 싶다고 했었나 얘기를 봐요. 했는데 네. 일단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다 뭐 이런 핑계를 대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걸 제낀 거고요. 약속을 거기에 지가 안 예, 지켜놓고. 거기에 대놓고 뭐 독도 방어 훈련 그거 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독도 방어 훈련 자체가 이제 저 강도가 앞으로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 일본에서 회담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운 게 그 독도가 방어가 아니고 이 제목이 뭐냐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에요. 독도란 말 자체를 안 없어. 썼는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언론하고 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사회자가 하더라고요. 그걸 핑계로 일본 측에서 회담을, 그러니까 자기 애드립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도 지금 일본 언론 측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건데. 아니 우리 당연하지. 땅에서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군이 훈련한다는데 그리고 그거 이거는 문제 삼을 이유가 아니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는 훈련이에요. 이걸 뭐 정례적으로 원래 하던 거야. 원래 행사야 이거는. 근데 이거 가지고 갑자기 그걸 안 한다고? 이제 물론 회담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안 하던 독도 상륙 훈련도 하고요. 독도에다가 이제 저반 시설을 늘려가지고 대형 함정을 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땅인데. 뭐. 그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우호해야 돼. 우리나라 땅에 당연히. 그리고 하는 이제 건데. 현재는 해경이 주둔하고 있던 거를 군인으로 해병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K9 자주포를 비롯한 신형 화포들을 독도가 아닌 왜냐 독도에 놓기에는 보급이 좀 어려우니까 제일 가까운 울릉도 쪽에다가 놔가지고 야 요즘 우리나라 그 스마트 폭탄 나와서 자주포를 쏘는데 100km씩 날아가거든요. 요 주변에 일종의 이제 군사 그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금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와 관련된 미사일 부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떠 있는 항공모함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착착 진행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개기면 개길수록 더더욱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그래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엄마 아빠처럼 그래도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그렇지. 큰일 납니다.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학교폭력을 주도한 친구를 찾아가서 부모가 찾아가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아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거는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매뉴얼입니다. 예전처럼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애랑 사이좋게 지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고 가서 너가 내 아이를 때림으로 인해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사회적 책임까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지금은 학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싫다고 쟤랑 사이좋게 지내기 싫은데 자꾸 이거 사이좋게 지내래. 옆집 사니까 사이좋게 지내래라고 강요하지 마. 그렇게 우리 하면 안 빈정 돼요. 상했어. 아니 그리고 가해자가 일본인데 우리는 피해자예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지들이 우리를 따시켰다고. 잠깐만. 오히려 일본의 네티즌들이 아이, 참. 왜 문 대통령 안 만나고 왔냐고 일본 언론들이 쓰가한테 조지고 있어. 너 올림픽 뭐 지원 받아온다더니 어디서 얘기도 못 꺼냈더만. 그 제일 영향력 있는 한국 대통령한테 좀 부탁하고 오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가갖고 그러고 오냐 너는. 사진도 그냥 스미골처럼 찍어가지고 제대로 이쁜 얼굴로 웃는 사진 하나 제대로 못 찍어갖고 왔냐? 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언론이 스스로 일본이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근데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요새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또 얘기한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입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중국하고 잘 지낸다 막 이러면서 막 친중이네 이러면서 막 지랄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그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는 언론이 어떻게 하냐면 야 중국이 이럴 텐데 제가 이거 어떡할래 이러고 있어. 오늘 아침에 응. 그것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써서 보내거든요. 질문을 이거 분명히 제가 아주 작정하고 오늘을 깐 게 뭐냐면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귓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어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질문을 뭐라고 썼냐면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G7 공동 성명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보도하는 언론들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야, 위험한 미끼를 던져버렸네. 네. 사실은. 물었어. 저는 이 질문 안 던져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약간 다르게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영연방 국가들과 한국을 초청해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 11개국의 모양새를 강조한 이면에 중국 견제의 확산을 꾀하는 미국과 영국의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는 행사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신장의 인권과 자유,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 해협까지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연한 수순처럼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우리 언론이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중국의 대척점에 서는 한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 양국의 관계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다는 점이다. 정작 중국이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압박하는 입장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참관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 성명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여도 안 했어요. 네. 네.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심지어 공동성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모습은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언론의 본분에서는 많이 벗어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중국 측이 공동성명의 내용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중국의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억지이고 외교적 무례인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가끔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본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우리 정부와 싸우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야. 역시 송작가 TV 출신이라 정말 마지막 야. 마지막 그 출연을 공중파? 공중파 마지막 마지막 출연을 라디오 방송. 후련하게 정리하고 오신 아, 겁니다. 진짜 마지막인 거야? 아니 모르지 이제 우리 그 애청자들이 찾아가갖고 댓글에 와 정말 시원하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댓글 부대 노릇을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그날 오늘 사회자하고 그 담당 피디는 심하셨을 거야.
네. 작가도 이제 작가도. 왜 이거 못 걸러냈어 이렇게. 아니요, 대본하고 준 거랑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마지막 출연 잘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된 거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된 거야.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우리 방송에만 열심히 매진하면 돼요. 네.